의대 증원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 인력이 유출되어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개혁이 시급한 데에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 의료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임은 명백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의사들 중에 중증 고난이도 그 치료와 수술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을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이 발표됩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합니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적 난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노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출산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저출산 고령의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현장에서 민생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직후에는 부산을 찾았습니다. 일자리와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패키지를 말씀드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첨단 과학기술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우수 인재 양성 방안과 연구기관 혁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습니다.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직접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많이 듣고 해결책을 만들고 해결책을 가지고 국민을 만나겠습니다. 현장에 응답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과 모든 부처 공직자들 역시 국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 현장의 문제를 풀어내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겨우내 움츠렸던 국민들의 야외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 않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계절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 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또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 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